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전공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떤 분이세요? 전공이 경영이 많으세요? 다양합니다. 그래요? 관심 사항은? 네? 필란트로피라는 게 필란트로피. 오케이. 반갑습니다. 저는 이종수고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첫 직장이 체이스라는 미국 은행이었었고 그 후로 계속 금융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커머셜 뱅킹을 하다가 지금은 99년에 귀국해가지고 이제 이 사회적 금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생 돈 관련 일을 했어요.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돈 관련 일을 했을 뿐이지 돈이 많은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일을 쭉 해왔었고요. 이제 15년 전에 귀국해서 이제 사회연대은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가난한 사람들 돈 빌려주고 자활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하다가 한 4년 전에 한국사회투자를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은 주로 이제 사회적 기업 들어보셨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그런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많은 시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왜 이런 이 사회 투자가 필요한 건가, 이 사회 투자에 이거 과연 뭔가, 또 그 다음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금융 그 툴들은 뭐고 이것이 필란트로피하고는 어떤 이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 45분 짧게 말씀드리고 같이 Q&A를 이제 하겠습니다. 네, 이거 보세요. 우리 이 사회에 있는 이런 문제들, 또 이런 문제들, 이거 지하철에 가면은 저쪽 아이들 앉아 있는 게 경로석인데 이제 앞으로는 애들이 거기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노인들은 많아지고 출산율은 적어지고 하니까 이제 이런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빈곤의 문제. 우리나라가 빈곤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죠. 다 밥은 먹고 산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있지만 또 상대적인 빈곤, 이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경제 규모로 보면은 한 10위권에 해당되는데 사실 지금 6.25가 발생된 지 한 66년 되고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이 세계 경제권 요새 좀 헤매고 있지만 조선 해운, 반도체, 건설, 자동차, 철강, 하여튼 이런 아주 메이저 인더스트리 분야에서 우리나라 굉장히 앞서 있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우리가 만든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매우 발전했는데 이 동전의 이면에는 상당히 많은 사회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봤던 그런 문제, 특별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사회 문제 중에 심각한 문제,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들리세요? 네. 사회 문제 중에 심각한 문제가 자살률인데 자살률이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예요. 1위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일이 참 좋은 건데 이 자살률이 1위라는 건 사회 병폐가 거기에 묻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가 다양한 어떤 사회 문제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사회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과연 뭘로 얘기할 수 있느냐? 사회가 GDP가 올라가고 국민 총생산이 올라가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는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 사회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다 라는 거죠.
이 경제 성장, 발전 이런 과정에서 낙오되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사람, 구조, 그룹 이런 그룹을 보듬고 안고 가는 그런 성장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상당히 큰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회 지속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많은 정부가 많은 그런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죠. 근데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이 재정이 어디서 오나요? 세금이잖아요. 이 세금이라는 거는 참 묘해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액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사회적인 저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함부로 늘리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은 뭐 세금을 안 내니까 그 문제가 안 될 테지만 연말정산하는 그런 방법을 바꿨더니 막 아우성이 일어났어요. 야 월급쟁이가 무슨 봉이냐 해가지고 뭐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 저항이. 그래서 이제 세금이라는 거를 함부로 이렇게 올리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의 재정이라는 거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올해 국가 예산이 한 386조 되는데 그중에서 사회복지와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123조 정도 됩니다. 31.8%고 이것은 매년 총 재정 지출의 증가폭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문제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런 재정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기업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기업이 한 해에 지출하는 사회공헌 비용을 보니까 한 3천억 원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조금 줄었을 거예요. 2013년에 좀 줄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3천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매년 기업이 늘리거나 하여튼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사회공헌 활동을 합니다. 근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이 기금을 마냥 늘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목표가 뭐예요? 기업의 목표는 뭘까요? 이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주가를 올리고 그것으로 인해 주주가 어떤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공헌에 뭐 무작정 이 돈을 투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도 이런 지출에서 한계가 있다. 자, 그러면은 정부의 지출도 기업의 지출도 한계가 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두 가지 큰 이 주류가 정부와 기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어요? 네? 방법은 뭘까요? 돈을 빌려다가 할 수 있습니까? 뭐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 같지 않아요. 그러면 자, 방법은 돈을 쓰되 좀 현명하게 쓰자, 효율적으로 쓰자라는 그런 이 솔루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전통적으로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돈을 마련해서 재정을 마련해서 세금으로 재정을 마련해서 기업의 CSR 활동으로 재정을 마련해서 사회에 필요한 곳곳에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또 그런 재원을 마련해서 씁니다. 공동모금회 아시죠? 공동모금회 매년 모금하잖아요. 사랑의 언덕에 올라가죠. 그래서 3천억, 4천억, 5천억을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한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는데 이건 지원이에요. 그냥 돈이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그걸 다 소진을 했으면 내년에 또 받아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도는 게 아니고
일회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돈이 쓰여지는 거죠. 정부의 예산도 올해 예산을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고 내년에 또 다시 예산을 마련해서 또 어떤 활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돈을 마련해서 어떤 그 사회에 필요한 그 계층이나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이것은 사회복지의 상당히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이라는 게 이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정말 이걸 쓰는데 제대로 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 돈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123조라는 그 돈이 고용과 복지에 쓰이는데 아마 전달 체계만 개선해도 그 돈이 쓰여지는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것만 계산해도 돈의 한 20%는 줄일 수 있다라는 이 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필요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주는 거 말고 돈이 이렇게 투용자를 통해서 선순환되면서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경제에 있어서 사회간접자본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항만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그 터널을 뚫고 뭐 이런 활동들 있잖아요. 이런 활동들은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이 유통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비용을 저감을 시키고 이 사회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에서는 이 SOC 사회간접자본을 건설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우리가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 사회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복지 필요해요. 그와 더불어 이 투용자를 통해서 돈이 선순환되면서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법도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 투자적인 접근 방법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 어떤 실적을 내야 되고 이 사회 투자라는 거는 그 열매가 오래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선뜻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사회 투자의 방법론을 활용해 가지고 사회 문제를 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회 투자의 개념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시청 옆에 가면은 거기 성공의 성당이 있습니다. 성공의 성당 뒤쪽에 가면은 그 정동국밥이라는 그 국밥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서 한번 먹어보세요. 매우 좋습니다. 어떤 이 성공의 신부께서 한 20년 가까이 푸드뱅크 활동을 했어요. 푸드뱅크가 뭐죠? 음식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급식 취약계층한테 제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을 해가지고 쪽방, 독거노인, 비닐하우스에 사는 노인들 이런 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한 20년 동안 했는데 매우 힘든 거예요. 후원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기부를 받아가지고 어떤 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기부를 받는 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회연대은행 시작한 지가 한 15년 됐는데 그 전에는 머리카락이 이렇지 않았어요. 제대로 있었는데 15년 동안 기부받으러 노력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매우 스트레스 받고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이 연예인들 불러다가 주목박 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하죠. 여러분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들어봤어요?
내가 돈을 모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돈을 모을 테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식당을 만들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번 돈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분들을 돕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플랫폼에다가 우리 이런 프로젝트 있으니까 투자 또는 기부할 사람 모이세요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8천만 원을 모았어요. 한 60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기부였었고, 혹시 리워드 보상을 원하면 우리가 국밥 20그릇을 먹을 수 있는 쿠폰을 줘가지고 뭐 이렇게 어쨌든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년 동안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될까요?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하죠. 그 시청 옆에는 항상 상주하는 인력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시청, 네? 전경. 전경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끔 또 한 11시쯤 되면 와가지고 또 한번 또 훑고 지나가면은 뭐 단체로 와서 회식도 하고 그래요. 잘 돼요. 그래서 저희가 2호점을 마련한 게 종로 종각 뒤에 피아노 골목 다 하시잖아요. 거기에다가 2호점을 마련했습니다. 하나은행이 2억을 기부하고 우리가 2억을 투자해서 4억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게 이제 정동국밥 2호점이에요. 자, 이 개념이 뭡니까? 옛날에는 기부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해서 준 거야. 지금은 투자를 했고 그거를 거기에서 이익을 내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틀리죠? 지속 가능성이 이게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옛날에 주는 거예요. 그 또 걷어서 주고. 이제는 투자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뀐 거죠. 제가 아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이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길거리 가다 보면 아마 노란 택시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쿱택시입니다. 택시 기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산납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납금이 뭐냐면 하루 벌어가지고 회사에 내야 되는 그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채우기가 힘들어. 그 금액 채우려고 정말 무리해서 열심히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막 무리하게 뛰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어떤 분이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회사를 하나 인수하자. 택시 회사를. 그래서 180명이 모여서 택시 회사를 하나 인수하게 됩니다. 자, 인수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이 돈을 누가 내요? 그 180명이 나눠서 내야 돼요. 협동조합이니까. 자, 근데 협동조합 180명 중에 한 40명 정도가 돈이 별로 없어. 어디 은행에서 돈 빌리려 하니 그 돈 빌릴 수 있는 여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억을 이 협동조합에 빌려주고 그 10억을 40명한테 이렇게 놓아주고 그 2,500만 원씩 해서 출자금을 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180명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옛날에는 한 65% 정도의 가동률이 있던 게 이제 90%가 넘었어요. 옛날에는 한 120만 원, 130만 원 가져가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배당까지 해서 200만 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게 했고 이게 내가 주인이니까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고 또 안전하게 하니까 사고가 줄어서 보험료가 줄게 되면은 그게 누구의 몫이죠? 조합원들의 몫이다. 이런 것들이 이 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취약계층이 돼가지고 사회에 뭐 어떤 국민생활 보호자가 되면은 사회에서 이렇게 매월 돈을 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자활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이 사회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냥 주는 것보다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경제, 그다음에 금융, 경영 이런 것들을 융합시켜 가지고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시장의 방법론을 함께 해서 이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이제 사회 투자라고 하는 거죠. 현대 사회 문제는 매우 복잡해서 이제 한 가지 방법론으로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은 데가 많아요. 경제라는 거를 떠나서 사회 문제, 빈곤의 문제, 아까 얘기한 다양한 그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이 경제라는 것이 같이 융합이 돼서 이 융합적인 이 사회 문제를 가지고 사회 문제 해결 방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사회 문제가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복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필란트로피, 그러니까 주는 거 이런 형태만 가지고는 사회 문제를 풀어가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 투자의 어떤 필요성이 해결이 대두가 되는 거죠. 이 사회 투자는 이 사회 문제를 사전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또 예방적으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일 거예요. 근데 이 사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투자인데 돈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돈이 필요한데 이 사회적 사회 투자에 이 재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 이제 사회적 금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금융은 이런 사회적 가치,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면은 환경 내지는 문화 내지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 이런 사회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어떤 이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증대하는 그런 일들에 투자나 융제를 하는 것이 이 사회적 금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좋아하시죠? 상품 좋아하세요? 상품도 겁니다. 올해가 원숭이 해 아니에요, 그죠? 원숭이, 이제 이 인간을 닮은 유인원이 있는데 유인원에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종류가 4가지예요. 네.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까지만 있는데 인간은 아닙니다. 그게 오늘의 퀴즈고 그걸 맞추면은 제가 상품을 줍니다. 네. 원숭이 좀 통칭하는 얘기고. 이게 침팬지거든요. 이게 오늘의 퀴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금융을 얘기할 때 아까 우리가 기업의 목적이 이익 창출과 이익의 극대화거든요.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기관이냐, 금융 회사냐,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뭘 많이 들었어요? 금융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금융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네, 별로 없죠. 사실은 금융 회사예요. 근데 이 금융이라는 게 공익적인 어떤 성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기관 하는데, 그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주주는 일반 대중이 갖고 있고 또 만 50%가 넘는 걸 외국인이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세요? 삼성전자 주식의 50%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거 아세요? 자, 기존 금융,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이 금융, 그게 기존 커머셜 뱅크의 그 목표입니다. 그런 은행에게 이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돈 내라. 잘 안 되는 거예요. 회사.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그 중에 일부를 CSR 활동을 통해서 좋은 일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1의 목적이 그 수익의 창출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이런 일을 위해서 뭐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자, 그런 은행을 우리가 침팬지 은행이라고 본다. 침팬지 은행이라고 구태여 얘기하는 침팬지라는, 이분 여기서 보듯이 상당히 인상이 거악하게 더럽게 생겼다. 고약하게 생겼다.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뭐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거 어떠세요? 이 종류는 이게 공동체 지향적이고 이타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 상은 갖고 왔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제가 나중에 다른 퀴즈를 내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사회적 은행의 목적은 이런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 사회적 금융은 그럼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이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적 금융의 유형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는 것들은 뭐 마이크로 크레딧,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아까 하셨죠? 예? 예. 예? 예. 예. 네, 맞습니다. 보노보라는 종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보노보라는 종은 아까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이 착한 은행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고,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또 기존에 금융하시는 분들이 야 그럼 우리는 악한 은행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몇 개는 아실 거예요. 여기에 뭐 크라우드 펀딩 아까 얘기했고, 뭐 이런 SRI는 아마 경영학과 출신들은 알 수도 있어요.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사회 책임 투자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새로운 얘기고요. 아예 뭐 은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협동조합을 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뭐 그다음에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커뮤니티 파이낸스 등등 해가지고 이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얘기하려고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건너뛰고 이 머티리얼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여기 오가나이즈 하시는 분한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다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 그 임팩트 인베스팅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팩트 인베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임팩트라고 하면은 사회적 임팩트를 얘기합니다. 소셜 임팩트. 소셜 임팩트는 사회적인 어떠한 그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해서 돈은 버는데 동시에 이 사회적 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일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스펙트럼을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우리 사회에 이 자본시장을 이렇게 쫙 놨어요. 자본시장 좀 광의의 자본시장이죠. 왼쪽에는 그 체리티가 있습니다. 기부.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트래디셔널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를 제1의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회사죠, 회사. 기업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체리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기관들을 보면은 이쪽에는 물론 그냥 일반적인 컴퍼니들이 있죠. 메인스트림 마켓 컴퍼니들이 존재하고, 이쪽에는 체리티, 그란트, 무슨 그런 것들을 하는 오가니제이션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봉사, 돈 받아서 그 사회의 어떤 이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그런 그란트, 체리티 베이스한 오가니제이션,
이쪽은 메인스트림 마켓 컴퍼니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 중간에 그 강도가 틀리지만은 약간 뭐 그란트성이지만은 약간의 수익성을 얘기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 Socially Responsible Company, 상당히 사회적인 의식을 가진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존재 목적이 내가 돈 버는 게 기업이에요. 기업인데 기업의 존재 목적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하지만 굉장히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렇지만 스틸 기업인 경우 이 중간에 존재하는 이 종류가 사회적 기업들이죠. 강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씩 차이가 일 수 있지만, 자, 투자자의 돈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은 그냥 그 그란트 메이킹, 그란트고 이쪽은 투자예요. 완전히 투자고 여기는 아까 소셜리 리스폰시블 인베스트먼트가 이쪽에 아마 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게 임팩트를 중시하는 그런 투자. 이 사회적으로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것을 중시하면서 투자하는데 이걸 우리가 사회 투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임팩트 투자라는 거는 요 카테고리인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건 학자에 따라 틀려지는데 어쨌든 임팩트 투자라고 하면 이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 어떤 돈이 벌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아큐먼 펀드라고 미국에 있습니다. 이 아큐먼 펀드는 필란트로피를 받아요. 그러니까 기부를 받고 그런 기부적 필란트로픽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럴까? 그런 아주 이렇게 기부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형태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에 가면은 말라리아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는데 이 말라리아를 야기시키는 요인이 뭐죠? 모기잖아요. 근데 이 모기장을 쳐놓고 살면 되는데 이 모기장이 비싸서 그냥 오픈된 데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큐먼에서 생각한 게 이 모기장을 싸게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자. 그렇게 해서 그 모기장을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기로부터 차단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생업에 더 종사할 수 있게 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질이 이렇게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기장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주민들한테 공급을 한다는 거죠. 아프리카에 가면은 농업 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여러분 TV 보면은 물동이 들고 물을 길러 다니는 그런. 그래서 이제 어떤 또 사람이 운동도 하고 펌프를 싸게 할 수 있는 다리로 킥스타터라는 그런 어떤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마틴 피셔라는 사람이 농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 공장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일을 하면서 그게 돈을 벌어서 지속 가능한 어떤 형태. 이러므로 해가지고 사회도 지속 가능하고 이 국민의 삶도 지속 가능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쉽게 얘기하면은 임팩트 인베스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확산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기부가 메인스트림이었다 어떤 그런 시장에서 이제 좀 지속 가능한 어떤 형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투자의 방법론, 금융의 방법론, 시장의 방법론이 이렇게 같이 융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떤 이 사회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일반 금융권에서도 이런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이게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이게 창출하는 건데, 여러분 재무적 가치는 쉽게 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평가가 된다? 평가가 돼야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을 데려다가 하는 장애인 기업이 있다. 여기서 발생되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봅니까? 장애인한테 월급 줄 수 있잖아요. 그거 경제적 가치죠. 장애인이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 자존감, 이건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장애인이 집에서 있으면은 그 가족들이 거기서 꼬박 옆에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를 케어를 해준다 하면은 이 가족들이 나가서 생업을 하든 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큰 주제로 이제 떠오르기 시작해서 이 임팩트 평가에 대한 것이요.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한 게 리턴이 돼야 되거든요. 엑시트, 출구. 투자한 거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임팩트 투자가 지금 이 해외에 많이 확산이 되는데, 이는 임팩트 투자의 이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거는 좀 더 수익 쪽에 가까운 게 있고, 어떤 거는 필란트로피에 가까운 게 있고, 또 필란트로픽 인베스터라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투자가 또 이렇게 좀 더 컴프로마이즈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갖고 이 다양한 어떤 포지셔닝을 이루는 이런 이 투자 주체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투자자들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서울시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사회투자기금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사회투자기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한 500억 규모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프로젝트에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했던 그런 그 프로젝트는 저희는 도매를 많이 하는데, 중간에 그런 활동을 하는 중간 기관한테 저희들이 돈을 주고, 이런 중간 기관들이 다양한 사회적 기업 또는 어떤 지역에 있는 이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다든가, 아예 큰 단위의 프로젝트. 소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소카 이용해 보신 분 계세요? 소카도 저희가 처음에 40억을 거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카가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이 베인앤컴퍼니가 180억을 투자를 하고, 작년에는 SK가 590억을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회적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소, 소카 이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시킨다든가,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좀 더 큰 단위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이 사회적 기업들에 저희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사실은 그 많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데, 이전에는 그냥 그란트 베이스로 됐던 것들이 점점 세계적인 경향이 이제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많은 사회 문제를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또는 시장의 방법론을 활용해 가지고 하자라는 것이 이제 사회 투자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방법론이 사회적 금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이 사회적 금융이 도입이 된 것이 사실은 마이크로 크레딧도 이 사회적 금융의 하나라고 보면 한 15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이 임팩트 이 투자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셜 파이낸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2015년에 발족이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회가치 소셜 임팩트 이밸류에이션 네트워크가 있고 키인이라고 해가지고 코리아 임팩트 인베스터스 네트워크가 있고 그다음에 소피아가 배우 이름이 아니고 이제 사회적 금융 소셜 파이낸스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그걸 연구하는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게 사회적 금융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멤버들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여기에 킹 같은 거 보시면은 이 수익 쪽에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포스코 같은 데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산나눔재단 같이 그 필란트로피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데 C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IT에서 돈 번 빅 파이브 그러니까 뭐 누구예요? 뭐 김범수, 이찬진 뭐 이런 누구죠? 카카오 다음은 누구죠? 이재용 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어떤 이 필란트로피 그러니까 주로 아까 이 스펙트럼에서 보면은 왼쪽에 해당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미래에셋증권, 포스코 같은 건 오른쪽에 있으면서 좀 더 프라핏을 굉장히 중시하게 되고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지주도 이제 한 가운데와 이 오른쪽에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들이 사회적 금융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이 소셜 임팩트 측정에 대한 방법론을 지금 개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이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드라이브들이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이 여기에 크레비스 파트너스나 루트 임팩트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아주 젊은 분들이 30대 초반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런 것도 투자, 이런 임팩트 인베스터들로서 이제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여튼 그런 사회 투자의 개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서의 사회 투자, 좀 더 롱텀 이펙트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 투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얘기를 했고 혹시 여러분들이 필란트로피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것과 관련 지어서 오늘 한 내용에서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저 뒤에부터 할까요? 네.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꼭 사회적 약자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컨대 아까 트리플 버튼 라인을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 하고 보여드렸는데 이게 people, planet, profit이거든요. profit은 어떤 활동이 지속 가능하려면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크진 않더라도 어떤 적정 기술인데 적정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 활동하는 대상은 people, planet 뭐 이런 거예요.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 지구를 대표하는 뭐 환경, 뭐 이런 쪽인데 거기에 취약계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약계층인 경우에 그걸 어떻게 거기서 수익성을 창출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그런 방법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투자하는 대상을 이제 봅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대출할 때 뭘 보냐 하면은 내 돈 빌려줘서 뜯기지 않을까? 이게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은행 갈 때는 여러분들이 잘 넥타이 메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뭘 보냐 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셜 밸류죠. 두 번째,
저걸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야? CEO. 세 번째, 이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할까? 왜냐하면 돈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로젝션을 하는데 그러면 캐시플로우가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취약계층이라면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캐시플로우 중에서는 수익을 해서 돈 버는 것도 있지만은 그란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형태도 같이 우리가 캐시플로우에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에 예컨대 내가 돈 빌려준다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키인이 존재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한 프로젝트에 투자나 융자나 뭘 할 때 다양한 이 펀딩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융합이 돼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란트가 밑에 깔아주고 그 다음에 대출 들어가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바라는 또 투자가 위에 갈 수도 있고 이게 매치가 돼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갈 수도 있고 예컨대 행복나눔재단은 이 투자를 하고 한국사회투자는 대출을 한다면 대출과 투자가 같이 가기도 하고 거의 그란트가 묶이기도 하고 그래서 캐시플로우 중에서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프로젝트나 계층이 정부에서 서브시디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그것도 캐시플로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몬들을 보고 그게 이제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은 사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 방법이고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회투자, 사회적 금융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계층이라니까 사회 문제라는 게 엣지에 있거든요. 어떤 경계선상에 있어요. 아예 밑에 있는 분들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엣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떨어진다 할 때 이 정부가 세금이 들어가요. 근데 이분들은 구매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이분들을 올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에 진입하는 인구로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이분 여기서 구매력이 창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투자, 사회적 금융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취약계층, 취약한 구조 내지는 다양한 그런 체계를 올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구매력을 갖게 할 수 있는 매크로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쿱텍시는 뭐 심플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의 이 회사 택시는 가동률이 65%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데 여기는 가동률이 90%, 95% 그 사이에 있습니다. 가동률이라는 거는 그 효율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가동률이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더 많이 창출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분들이 한 120만 원, 30만 원 받던 것들이 이제 이런 가동률이 높여지고 코스트가 다운, 그러니까 아까 보험료로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게 다운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익 구조가 커지는 거죠. 근데 그 수익 구조가 옛날에는 이 회사의 사주가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예요? 주인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수익 모델이 거기에 구성원들한테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주인이 가져가는 형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렇죠. 기업 전체적인 이익은 늘었는데 그러면 기업만 봤을 때는 이익이 전체 조금 줄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기업의 이익이 늘었는데 옛날에는 이 주주가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장이 다 가져갔는데 오너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놓아줬는데 이제는 사장이 없어요. 조합이야. 다 똑같은 권리. 1인 1표의 조합이고 내가 똑같은 쉐어가 있어요. 180분의 1을 내가 클레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나오면은 180분의 1은 내 거죠. 사회적 금융하면 사회적 기업하면 떠오르는 게 영국입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많이 오래전부터 발달이 된 그 동네고 2000년 4월 달에 그런 동네에서
그 코엔이라는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이 주장을 해가지고 이 소셜 인베스트먼트 타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SITF를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가 10년 동안에 이 사회 투자를 한번 연구해보자. 그리고 10년의 결과로서 어떤 파이널 리포트를 내고 그 결과로서 사회투자은행을 우리가 만들자라는 그런 그 계획하에서 2000년 4월 달에 SITF를 만들어가지고 꾸준하게 10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그 이 10년 동안에 정부가 바뀌었어요. 이 시작은 노동당 정부가 했는데 중간에 보수당으로 바뀌었어요. 이 정부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연구가 됐어요. 우리는 정부 바뀌면 다 들러 없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10년 동안 한 그 끝에 만들어낸 것이 빅 소사이어티 캐피탈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5년에 휴면 예금이라고 있어요. 그 휴면 예금이 여러분들 혹시 갖고 있을 수도 있는 아주 적은 금액을 통장에 놓고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금액을 모으면은 매우 큰 금액이 되거든요. 그게 영국에 한 4억 파운드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천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 돈을 근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2억 파운드가 한 3천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1조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빅 소사이어티 캐피탈이라는 걸 만들고 이게 소위 말하면은 이 사회 투자의 이 도매상입니다. 이 사회적 금융의 아주 이 굉장히 근간이 되면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활동을 해요. 그 10년 동안에 이 빅 소사이어티 캐피탈이 만들어졌다는 성과를 제외하고도 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금융, 사회 투자에 필요한 많은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만들어졌어요. 뭐 크레딧 레이팅을 하는 에이전시도 만들어지고 그런 아주 조그마한 이 기관들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사회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론을 연구하자는 뭐 그런 그래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끝에 굉장히 이게 만들어졌어요. 영국은 이 사회 투자, 사회적 금융을 수출 상품의 하나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문화원이 있잖아요. 영국 문화원을 축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그걸 수출하는 상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베를린에 가가지고 이 무슨 컨퍼런스에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도 영국 문화원이 모든 비용을 다 대가지고 그런 각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거 굉장히 이 중요한 수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기업, 사회 투자, 사회적 금융에 선봉에 서는 국가로 만들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코엔이라는 사람이 몇 해 전에 이걸 G8 아젠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8에서 야, 우리 사회 문제가 뭐 각 나라 공이 다 많으니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회 투자, 사회적 금융을 우리가 프로모션 하자. 그래서 G8이 다 어그리를 해서 G8의 그 기관을 만든 게 SIITF 해가지고 Social Impact Investment Task Force 뭐 그런 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쭉 연구를 해 오고 있다가 이제 금년 7월 달에는 그거를 확장하자 해서 7월 7일 8일에 이제 리스본에서 확장하는 그런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고를 하냐 하면은 각 나라가 이런 사회 투자, 사회적 금융 이걸 가능하게 하는 National Advisory Board (NAB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요청이 와서 저도 이제 7월 달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영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실정은 어떠냐? 아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적 금융의 역사를 보면은 아마 2000년대 초반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같은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들이 이제 나타나 가지고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활하게 하자는 이 마이크로 크레딧 활동을 시작을 했었고 2006년도에 저희도 영국하고 비슷하게
휴면예금에 대한 법제화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2007년에 만들어졌고 2009년도에 휴면예금에 관한 법을 근간으로 해서 미소금융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고 2012년도에는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자라고 해가지고 정부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육성법이 만들어지고 2012년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협동조합을 프로모션. 이걸 복기를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government driven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가주의가 굉장히 셉니다. 뭐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나 다른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센데 특별히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이 분야에서 정부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거가 사실이죠. 근데 사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그 기업이라는 거는 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거고 이 사회 문제를 정부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사회 문제를 제일 잘하는 건 누굴까요? 민간이에요, 민간. 이 사회 문제하고 접점에 있는 그런 어떤 민간 NGO라든가 뭐 이런 데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정부의 역할은 생태계 만들고 그다음에 법과 제도적 어떤 이 체계를 만들어 주는 거지 직접 나서지 말고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주고 민간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거를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만든 거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정부 의존도를 많이 줄이기 위해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소셜 뱅크 아예 은행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런 진짜 본오브 은행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 문제 또는 환경 문제, 문화의 컬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은행을 만들자라는 그 취지하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해외에는 이런 은행들이 28개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식 국민은행에 뭐 하나은행 똑같이 이렇게 그 활동을 하면서 예금도 받고 하면서 그 사회적인 문제에 이게 투융자를 하는 그런 은행들이 28개나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킹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하게 됐느냐? 저는 사실 아까 제가 첫 직장이 체이스였었는데 체이스가 미국 은행이 JP 모간하고 지금 합병이 돼가 JP 모간 체이스라고 그러는데 그 후에 계속 그 은행에 있었어요. 외국 금융기관에. 근데 그게 뭐 들어가려서 들어간 게 아니고 제가 학교 여러분 만할 때 제가 이 운동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이게 좀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가지고 뭐 민청학년 긴급조치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좀 살다가 살았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내가 나가면은 이런 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저는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건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건 너무 사치였어. 들어가서 뭐 거기 이 감방에서 같이 지내던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너무 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거야. 이 현실, 사회 현실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나가면은 저런 분들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나와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졸업은 간신히 했고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원조회 안 하는 데 들어간 게 미국이. 그리고 이제 잘 지냈죠. 까맣게 잊어버리고 혼자만의 생활을 하다가 제가 해외 나가면서 은행 설립하는 일을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뭐 인도네시아니 캄보디아니 이런 데 가서 은행 설립하고 운영하는 일들을 쭉 하면서 캄보디아에서도 이제 은행을 설립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제가 있을 때 96년, 97년도였었는데 완전히 그 내전 상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상이 둘이었는데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뭐 공항도 때려 부시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이 옛날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거기서 생각이 나서, 왜냐하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캄보디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잖아요. 킬링필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그 폴포트라는 사람이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 한 200만에 가까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탈출하는 그런 장면을 담은 영화인데, 그 이후에 계속 내전 뭐 이런 걸로 그냥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굉장히 쪼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서 제가 옛날 일을 생각을 하고 직장을 이제 관두고 이런 일을 하자고 이제 그 생각하고 귀국해가지고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 거기까지가 질문이었나요?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금융 얘기할 때 재무적 가치와 이 사회적 가치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재무적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사회적 가치가 저한테는 많습니다. 예. 우리 사회의 이런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다른 어떤 이 방법론을 우리가 찾는다. 또 이런 것들을 이 사회에 펼치는데 앞장서고 있다라는 그런 이 사회적 가치로 인한 그 자부심은 대단히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커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스틸 뱅커예요. 옛날엔 커머셜 뱅커였었거든요. 지금 소셜 뱅커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스킬, 경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건 큰 행복이죠. 사실은 이런 기회가 아무나 오는 건 아니고, 사실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했던 그런 지식을 지금 써가지고 이런 사회에 필요한 자원으로 쓰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말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직접 이런 섹터로 오세요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좀 하시고,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경험을 많이 하시고, 그런 어떤 소셜 미션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그런 기회를 가지고 기회는 항상 누구한테든 오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테이크 하느냐 아니면 그냥 떠내 보내느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준비가 됐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준비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기회, 99년도에 제가 귀국했을 때에 외환위기 이후로 상당히 어려웠었고, 그 사회가 어떤 그 실업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 그런 타이밍에 와서 그걸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단 이런 소셜 미션이 있으면은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서 어떤 자신의 캐리어를 밟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어떤 경험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직접적으로 이거와 관계되지 않은 그 어떤 경험, 매우 쓰라린 경험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떨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경험들이 나한테 주는 어떤 그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거를 왜 나한테 이런 도전이 오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경험이 나한테 주는 교훈이 뭔가를 리슨하는 거, 귀를 기울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갈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축적되고 준비가 된 사람한테 기회가 오고, 그런 준비가 됐을 때 아마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10분 넘었네요. 네.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